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4월 15일 밤 8시 기준 2차 추경 진행사항 팩트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코로나 특위 현황 관련 브리핑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일인데요. 15일에 코로나 특위에서 현황 관련 브리핑에서 의미 있는 내용 있었는데 우리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 자,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현안 브리핑이 오늘 있었습니다. 자, 비상대응 특별위원회가 왜 중요하죠? 그쵸, 윤 당선인이 코로나에 대해서 모든 관련 정책을 여기에다 권한을 실어줬죠.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도 여기에서 해당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오늘 현안 브리핑을 했어요. 자,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3가지 현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어제 오후 5시에 당선인에게 업무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로드맵 100일 프로젝트 얘기를 했대요. 어제 제가 이거 말씀드렸었죠. 로드맵 100일 프로젝트. 이게 뭐죠?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취임한 후로부터 100일 안에 집중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처리해야 될 것들, 이게 100일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이제는 5대 추진 과정에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여기에 이제는 해당이 된다라고 어제 정리를 해드렸죠. 자, 이거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 당선인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어떤 얘기냐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을 강조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한테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번째가 중요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자, 볼게요. 자, 코로나19 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에 민생경제 분과 회의에서, 자, 이거 좀 확대해 볼까요? 자, 지난 수요일에 민생경제 분과 회의에서 온전한 손실 보상을 목표로, 잘 보세요. 소상공인 손실 보상 및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자, 요거 뉘앙스가 달라졌어요. 과거에는요, 소상공인 손실 보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갔었어요. 근데 및 재난지원금이 뭐라 그랬죠? 방역지원금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재난지원금도 뭔가 이게 키워드가 하나 더 들어왔다는 거. 물론 과거에도 쓰긴 썼었는데 이렇게 의미가 좀 남다르게 쓰인 거는 저는 좀 뉘앙스가 달라졌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구분해서 쓴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및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 그래서 지금 구분을 해놓고 지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논의를 통해 손실보상금의 보정률 상한. 자, 보정률 상한 뭐죠? 현재의 손실보상은 어떻게 돼요? 보정률 90%. 손실액에 대한 90%죠. 이거 공약이 100%였죠. 공약이. 그래서 보정률 상향, 하한액 상향 조정. 지금 손실보상 하한액이 50만 원. 이거를 높이고자 하는 거죠. 자, 이런 보상 가이드 검토를 했다라고 돼 있는데, 자, 그 다음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건 좀 크게 해드릴게요. 이건 너무 중요해서. 또한 중기부는 재난지원금에 재난지원금 뭐라겠죠? 그렇죠. 방역지원금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재난지원금의 시나리오별 보상 금액과 대상자를, 자, 보상 금액과 대상자를 근데 어떤 시나리오별로 여러 가지 케이스에 놓고 산출하고 이에 따른 지급 규모, 지급 방식, 지급 대상, 지급 시기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했대요. 그러니까 이 방역지원금 주는 거에 대해서 시나리오별로 보상 금액, 대상자 산출하는 거, 방식, 언제 지급할지 이런 것들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그렇지 않나요? 자, 그래서 좀 이따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 요거 오늘 그래서 이 브리핑에서 언제 했대요? 이거를 13일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13일에 보고를 했대요. 누가? 중기부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내용이 너무 궁금하죠?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날 중기부의 손실 방안에 대해 특위위원들은 각 방안의 장단점을 체크하고 추후 보완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을 개진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다음 주 민생경제분과회의에서는 어제 논의된 보상안에 대한 보완책과 뭐래요? 정책, 금융 및 세제 지원 같은 금융 지원책에 대한 논의가 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죠? 위에 나왔던 거는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이었죠. 여기에 정책금융, 세제지원까지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죠. 뭐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완전히 이건 공문이죠. 이건 공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수위원회 오늘 날짜죠. 4월 15일 그죠? 오늘 날짜입니다. 오늘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요 공문이 되게 의미가 남다른 겁니다. 뉘앙스도 달라졌죠.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 이런 키워드도 나왔죠. 그쵸? 이제 방역지원금은 거의 뭐 나올 것 같습니다. 분위기상 그죠? 그 다음 뭐죠? 이런 시나리오 별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했다는 거. 뭐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그죠? 요 내용 우리 같이 이제 또 알아볼게요. 자, 이제 중기부가 어떻게 보고를 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걸 알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오늘 이제 서울신문에서 이거 제가 오타 났네요. 서울신문에서 오늘 짤입니다.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기사가 나왔는데 제목은 코로나 특위 이르면 이달 말 세부안 확정. 아까 그 브리핑을 토대로 해서 나온 기사입니다. 자, 근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고 올게요. 자, 중기부는 지난달 인수위 업무 보고와 이달 초 아까 나왔던 추가 보고에서 아까 했던 내용이죠. 자,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으로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를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이 최대 80만 명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손실보상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80만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지가 않겠죠. 너무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보상액에 대한 손실공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뭐래요? 폭넓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중기부가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보상 규모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뭐래요? 정액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도 보고했다 이게 아니라 항상 보도체죠. 보도체. 그랬다고 합니다. 이런 거죠. 전해졌다. 아무튼 간에 정액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라고 이제는 아까 중기부가 인수위 쪽으로 당선인한테 보고를 한 거죠. 어떻게? 방역지원금 필요하다. 왜? 손실보상 가지고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까지 여러분 다 이해되셨죠? 자, 방역지원금에 대한 필요성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중기부의 보고안,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특위에서 나왔던 중기부가 시나리오별로 보고했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저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보고안이 수용이 되면 소상공인은 물론 소기업과 기존의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연매출 10억 원과 30억 원 사업체에도 포함돼 지원 대상이 340만 명으로 늘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사만 읽어보면 이게 뭔 내용이야 그랬을 텐데 뭐 자, 보세요. 손실보상에 이런 사업체가 들어간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방역지원금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340만 명까지 늘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원래는 80만 명이 손실보상 대상자여서 손실보상만 하면은 너무 협소한데 온전한 지원을 위해서는 방역지원금까지 해야 된다. 그럼 방역지원금까지 포함되면 최대 340만 명까지 늘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자, 볼게요. 우리
지난번에 제가 이거 표로 정리했던 내용인데, 자 여기 보세요. 밑에 나오나요? 아 위에 있네요. 그쵸? 아 위에 있네요. 위에. 자 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보고를 했대요. 340만 명까지 늘어난다 그러죠? 그럼 어떻게 돼요? 1차 방역지원금이 320만 개사, 그 다음에 2차 방역지원금이 332만 개사. 왜 이게 늘어났다고 했죠? 대상자가? 2차 방역지원금 때? 이때 논란이 뭐였어요? 간이가세자 포함 안 됐었죠? 그죠? 그 다음에 매출액 10억 이상. 그러니까 음식업 같은 경우에는 소기업 기준이 10억이잖아요. 10억. 근데 이때는 안 들어갔었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업이다. 근데 매출액이 10억이 넘어. 그럼 해당이 안 됐단 말이에요. 1차 방역지원금은. 근데 이때 12만 명이 늘어난 이유가 뭐라 그랬죠? 간이가세자 10만 명에 여기 음식업, 예를 들어서 음식업으로 보면 소기업이 넘어가시는 분들, 10억 원이 넘어가신 분들도 요번에 들어온 거죠. 2차 방역지원금 때. 그래서 12만 명이 더 늘어났다 그랬죠. 그래서 332만 개 삽니다. 그렇죠? 만약에 중기부 보고한 대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똑같이 3차 방역지원금, 예를 들어서 이름이 3차 방역지원금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3차 방역지원금은 만약에 중기부 안대로 간다 그러면 요 데이터 그대로 갖고 온다는 얘기죠. 요 데이터 이해되세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우리끼리는 이제는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만약에 3차 방역지원금이 나온다 그러면 과연 1, 2차 방역지원금 받으신 분들이 그대로 DB에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은 새로운 기준이 나올 것이냐. 예, 요게 좀 핵심이거든요. 과연 요 과거 DB를 그대로 갖고 와서 1, 2차 받으신 분들, 왜냐하면 2차 방역지원금은 1차 방역지원금 다 포함이 됐으니까, 포함이 됐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1차 방역지원금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2차 방역지원금 받는 거고, 2차 방역지원금 받으신 분들은 만약에 중기부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3차 방역지원금이 나온다 그러면 요 데이터 그대로 갖고 오겠죠. 그죠? 근데 논란은 새로운 또 기준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오늘 현안에서 나왔던, 브리핑에서 나왔던 내용을 토대로, 그 다음에 요 기사에 따라서, 요 기사가 실제 정말 올바른 취재를 해서 중기부 안이 이렇다고 본다 그러면 이 데이터 그대로 갖고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2차 방역증 받으신 분들은 3차도 받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340만 명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 얘기는 이 데이터 갖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가볼게요. 자, 인수위는요, 자, 인수위 코로나 비상특위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계자가, 야, 중기부가 업무 보고 때 소상공인 80만 명 규모, 그죠? 이거 뭐예요? 손실보상 규모죠? 손실보상과, 그죠? 별개로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이라는 투트랙 보상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시켜 준 거예요. 중기부가 보고를 했는데 손실보상 80만 명은 너무 적으니 방역지원금, 그렇죠? 방역지원금 그때 준 것처럼 방역지원금도 가자. 그래서 투트랙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시켜 준 거예요. 이대로 가야죠. 투트랙, 우리가 가장 원하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원하는, 아마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몇 가지 시나리오를, 그렇게 보니까 정말로 그렇네요. 제가 그때 시나리오를 짜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했었잖아요. 중기부가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그런 시나리오를 짜서 갖고 온 거네. 예. 제가 신기가 있나요? 아무튼 투트랙 보상안을 해야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죠? 방역지원금까지 나오는 이거를 중기부가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시나리오별 보상 금액 대상을 산출한 데 이를 근거로, 자, 현금성 보상액 25조 안팎의 지급 규모 방식 대상 시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별표 5개예요. 자, 별표 5개. 솔직히 저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신기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 표 예전에 전전 방송인가요? 제가 이거 1차, 2차, 3차에서 이 표 기억나시죠? 이 표. 그래서 제가 만약에 332만 개에 600만 원 가면 19조 9천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그리고 여기에 1000만 원을 주면 얼마 소요된다. 근데 1000만 원은 가능성 희박하고 600만 원이 될 가능성. 그러면은 19조
19조 9,200억 원을 예산에 투입된다. 요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내용이 오늘 또 인수위에서 나왔어요. 보세요. 현금성 보상액이 25조 원 안팎의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를 했대요. 그럼 25조 원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보세요. 자, 3차 방역지원금이 2차 방역지원금 그대로 데이터 쓴다고 보고 332만 계산. 자, 600만 원 들어가죠? 그럼 19조 9,200억 원입니다. 그죠? 332만 곱하기 600만 원. 자, 손실보상금 들어가야 되겠죠? 80만 개사예요. 이게 최대 1억 원이고요. 이게 뭐 80만 곱하기 1억 원은 아니죠? 왜? 1억 원은 최대 1억 원이지 위에 지원금처럼 방역지원금처럼 정액제가 아니죠. 비례보상이잖아요. 이건 비례보상. 그러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4조에서 6조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거든요. 그럼 이걸 합치면은 그래서 25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25조. 이해되세요? 자, 25조 여기 그 중기부가 말하는 25조 이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만약에 중기부 안대로 25조로 간다 그런다. 그러면은 이제 방역지원금은 요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요대로. 요 산식 그대로. 손실보상금은 그대로예요. 이거는 한 요 정도 들거든요. 그럼 뭐예요? 나머지 금액은 뭐겠어요? 방역지원금이죠. 근데 방역지원금 19조 9천억 원 이게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 계산은 어떻게 나오죠? 그렇죠. 332만 곱하기 600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중기부 안대로 간다 그러면 또 반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332만 개? 아하, 2차 방역지원금 받으신 데이터죠.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중기부가 25조 원 안팎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를 했대요. 그 25조 원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손실보상 4조에서 6조 사이, 방역지원금 19조 2천억 원이 돼야지만 25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뜻은 뭐겠어요? 3차 방역지원금 19조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332만 개 곱하기 600만 원이잖아요. 그럼 금액은 600만 원인 거고 342만 계산은 어디서 갖고 와요? 2차 방역지원금 받으신 분들 데이터를 그대로 갖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되시겠죠? 계산이 되시죠 이제. 그래서 만약에 결론적으로 이 기사가 맞고, 그쵸? 인수위에서 나왔던 얘기가 맞고 이걸 확인시켜 준 거잖아요. 중기부 안이 이대로가 맞다 그러면, 그리고 중기부 안이 그대로 인수위에서 통과가 된다 그러면 2차 방역지원금 받으신 분들은 600만 원 받아가는 겁니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간다 그러면. 그래서 굉장히 기존에 받으신 분들은 희소식이죠. 물론 지금 손해를 받으시는 거 정말로 힘들죠. 600만 원은 턱도 없지만은 그래도 임대료도 낼 수 있고 600만 원 갖고, 그죠? 이건 정액제니까 손실보상처럼 토해내는 금액이 아니에요. 뭐 더 받았다고 해서 토해내거나 비례보상이라서 막 50만 원 받고 막 60만 원 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딱 정액제 600만 원 주고 끝입니다. 방역지원금은 좋은 점이 뭐냐면 환수로 없어요. 환수가 정액보상이기 때문에 줬다 뺏기진 않습니다. 이거는 방역지원금은 환수가 아니에요. 손실보상은 법조항이잖아요. 더 줬으면 환수한다는 법조항이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환수를 해갑니다. 근데 방역지원금은 정액보상이기 때문에 정액보상이 아니라 정액지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줬다 뺏는 일은 없다고. 방역지원금은 그러니까 600만 원 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거예요. 방역지원금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로 갖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중기부 안대로 그대로 통과가 된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이제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받는 사람이 또 받는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2차 방역지원금 받으신 분들이 그대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원했던 거는 이 대상자를 넓혀주는 겁니다. 방역지원금 그동안 소외받았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방역지원금에서 소외받았던 분들도 포함시켰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대로 간다 그러면 그게 힘들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정해진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오늘 영상 길죠. 벌써 20분이네요. 좀 길어도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차피 설거지 할 때 들으세요. 청소할 때 들어보시고요. 그냥 좀 이렇게 손님 없고 약간 쉬는 시간에, 여러분 쉬는 시간에 그럴 때 들으십시오. 예. 자, 인수위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린다고 합니다. 지금. 예, 인수위에서 그래서 인수위가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뭐가 결정이 될 텐데 내부에서 의견이 걸린대요.
그 세 가지 쟁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적자구체 발행 최소화 기조를 고려해. 그죠? 여기 써져 있네요. 적자구체 발행은 어쩔 수 없다 그랬죠, 제가. 그죠? 그럼 그걸 최소화 시켜야 돼요. 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위헌 논란이 있는 19년 피해 업체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 이게 제가 물음표를 쳤는데 이 문장이 저는 이해가 안 돼 갖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19년 피해 업체. 요거는 제가 그 아까 신문 기사에서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이거는 잘못 적은 것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요거를 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급 적용 여부. 그러니까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손실보상 소급. 그러니까 2019년 피해가 아니죠. 2019년은 코로나 있기 전이잖아요. 코로나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오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장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빼고 읽으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손실보상 소급 적용 여부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21년도 7월부터 손실보상이 됐는데 이 뒷간 한마디로 2020년 1월부터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2월부터죠. 그래서 2월부터 나오는 손해에 대해서 소급해서 보상해달라. 요거죠.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과연 어떻게 될지. 근데 지금 빚이 많다 보니까 과연 이게 될지 안 될지, 이걸 적용시켜 줄지 말지 인수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연매출 10억 원 이상 피해 사업체에 대한 비례보상 채택,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또 들으실 겁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잘 보세요. 비례보상 채택이 뭐죠? 비례보상이 뭐죠? 비례보상? 자, 손실보상을 의미해요. 손실보상. 비례보상, 이제 손실보상은 뭐죠? 손해액에 대해서 비례해서 보상하죠? 비례보상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아, 손실보상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연매출 10억 원 이상 피해 사업체에 대한 비례보상 채택. 연매출 10억 원 이상 피해 사업체 비례보상 안 해줬나요? 손실보상 안 해줬나요? 그쵸, 안 해줬었습니다. 자, 그거를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자, 보시면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 공고문입니다. 공문이죠? 그죠? 아, 오늘 영상 너무 디테일하고 길다. 자, 손실보상 대상 좀 볼게요. 자, 여기 어쩌고저쩌고 있어. 이런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이한 제한 조치를 심각한 손실. 근데 여기 뭐가 있죠?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중소기업법 소기업 부침 1 가보겠습니다. 어떤 업체인지. 자, 여기에요. 여기인데 이제 소기업이에요. 소기업. 소기업인데, 자,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죠. 보통은요, 우리가 그 음식업이 많으시죠? 그죠? 숙박 음식업이 어떻게 봐요? 소기업을 10억 원 이하로 본단 말이죠. 그죠? 그럼 10억 원이 넘어가면 소기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해줄 거냐 말 거냐, 이게 지금 얘기가 오고 가나 봐요. 그러니까 손실보상에 요쪽을 넣어줄지 말줄지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나 봅니다. 이거는 저도 몰랐던 내용이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이번에 그 방역지원금 2차 방역지원금에는 이거 해줬죠. 2차 방역지원금에서는 이거 넘어도 그러니까 보상이라보다는 지원해줬었죠. 그죠? 추가가 됐었잖아요. 2만 업체 정도가. 근데 손실보상도 요거를 넘어서 해줄지, 요 내용이 오고 가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럼 알아만 보세요. 그래서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은 좋겠죠. 해당되시는 분들은 방역지원금도 받았는데 비례보상, 손실보상에도 채택이 할까 말까 지금 논의 중이다? 논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쟁이 있다는 거죠. 해줄지 말지. 만약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좋겠죠. 자, 세 번째. 소상공인 대상 정책금융 및 비현금성 세제 지원 확대. 그렇죠. 요거는 계속 얘기했던 거죠. 이게 한 5조에서 10조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죠? 5조에서 10조.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25조는요. 추경이 25조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현금성 지원이 25조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세제 지원이라든지, 그죠? 이런 거 더하면은 35조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조에서 35조 정도. 그러니까 분위기가 거의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금성 지원 25조에 그래서 이제는 뭐 세제 지원이라든지 아까처럼 다양한 뭐 구제책, 정책금융 이런 거 해서 한 30조에서 35조 원 정도가 추경 규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자, 향후 일정 보겠습니다. 비상특위는요, 수정 보완을 검토한 후 민생경제 분과 회의에서 현금성 손실보상과 소상공인 어쩌고저쩌고 이르면 언제요? 이달 말 4월 말 대략적인 세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지금 그 기재부 추 후보께서 뭐 5월 초 얘기하셨는데 지금 보면 어떻게 되죠? 이달 말에서 분과 회의에서 대략적인 세부안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때 세부안 나오고 어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후보님께서 후보자라고 해야 돼요? 내정자라고 해야 돼요? 아무튼 내정자께서 기재부 내정자께서 5월 초에 발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딱 시기가 맞죠. 이때 세부안 결정하고 5월 초에 발표하고 아마 이런 순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빠르면 더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안이. 특위위원들은 중기부에서 보고한 시뮬레이션 장단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했다고 하고요. 최종적인 보상 대상과 규모는 아직 정해진 건 없다. 유동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좀 길었죠. 내용이 좀 많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죠? 의미 있는 내용도 나오고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나온 거예요. 그 전까지 좀 답답했었거든요. 저도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 요거 답답했었는데 중기부 보고가 저렇게 됐다고 하니 그러면 대충 이제 힌트가 나오는 거죠. 저대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지만은 중기부가 저렇게 보고를 했으니까 시나리오별로 그러면은 방역지원금은 거의 이제는 가고 있구나,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좀 우리는 이제 눈치를 좀 챈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만 남아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분께서 오늘 댓글로 너무 순수하신 것 같아요. 여정님, 저는 구독하고 싶은데요. 나가달라 하시니까 그럼 구독 안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달라는 얘기는 구독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그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만 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 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구독을 뭐 끊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되게 이거 보고서 이분은 영혼이 순수하시구나. 되게 순수하신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여정 패밀리님들만 남아 계시고요. 우리 나머지 분들은 이제 그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정 패밀리님들 남아 계시죠? 항상 우리 인사해야 되니까, 그죠? 오늘 어떠셨나요, 여러분? 좋은 일 많으셨나요? 지금 9시 2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9시 20분을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아마 저녁 장사하느라고 또 바쁘실 것 같아요. 밤 장사 하시느라고, 또 밤 장사 하시는 분들은 또한 지금 마감하시느라고 또 청소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제는 사회적 완화 그 봉쇄가 풀리죠.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이제는 일상으로 회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더 바쁜 하루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이럴 때 딱 우리가 지금까지 못해왔던 열정을 우리 장사에다가 쏟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장사 충실히 하시고요. 여러분 본업 충실하시고,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렇게 체크해드리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제가 다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장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이 생업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여러분께서 돈 버는 일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제가 이외의 건들은 다 팩트 체크해드리고, 또 기간 되면 신청하세요 이렇게 알람도 해드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소득세 신고할 때나 뭐 정책들 할 때나, 특히 여러분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들 지원 여러 가지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계속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본업에만 이제 충실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그동안 못해왔던 장사
원 없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되실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때가 온다 그랬잖아요. 점점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실 겁니다. 그리고 대박 나실 거예요. 엄청난 큰 부자가 되실 겁니다. 전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럴 분도 계시지만 좀만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안 힘드실 겁니다. 재밌으실 거예요. 돈 많이 버실 거니까. 여러분은 돈 많이 버실 거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제 목소리를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지금 뭐 청소하느라고 설거지하느라고 소리만 듣고 계시는 분들, 모든 분들 다 잘 되실 겁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실 거라 확신해요.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장사가 잘 되는 상상, 더 많이 버는 상상, 그 상상대로 될 겁니다. 우리는 여정 패밀리니까. 자,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잘 되십니다. 여러분 잘 되십니다.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하십니다. 여기까지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